종목 클리닉 시간입니다. 10시 반 구간 지나고 있는데 허전하시죠? 중국 증시가 어제 이어 오늘까지 휴장을 합니다. 이틀 연속 쉬어가는 가운데 일본과 국내 증시가 일제히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시장에 대한 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 미리 주말 앞두고 전략을 잘 세워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3772-0225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샵 3772로 궁금하신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전화, 문자 모두 골고루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려야겠죠. 국민스탁 백연상, 김정엽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 고민 지금부터 해결을 해드릴 텐데 한 가지만 명심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많은 투자 의견 제시를 해드리겠지만 결국 투자 의견 참고하시되 투자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전화가 좀 많이 와 있다고 그래서요. 전화 연결부터 좀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앞두고 어떤 종목 가장 고민되시나요? 예, 경남제약이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느 정도신가요? 7,400원에 30%요. 7,400원에 30% 비중. 지금 조금 손실 구간이고 오늘도 3%가량 하락해서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그 매수가까지 올라갈 때랑요. 네. 손절하려면 얼마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목표가, 손절가도 정확하게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 경남제약 매수하신 가격은 7,400원의 비중은 3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현재 주가는 6,740원, 3.71%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한동안 상당히 좀 기대가 컸던 이 종목 과연 향후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두 분의 전문가에 대한 의견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경남제약에 대해서 약간 엇갈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단 김정엽 전문가는 반등시 비중 축소, 그리고 백연상 전문가는 단기 보유의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요. 일단은 김정엽 전문가님께 질문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제약 하면 저는 레모나 상당히 좀 많이 먹는데 사실 기대감이 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하지만 주가가 좀 주춤했다가 반등을 하고 있네요.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좀 올라와 줄까요? 네, 일단 매수 가격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일단 제가 보는 경남제약 자체로는 좋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제약 업종 자체가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중을 조금 줄여서 그 다음에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투자 판단을 드렸고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국민 비타민 C라고 할 수 있죠. 레모나 C로 많이 알려진 경남제약인데요. 이제 매출 구성 자체가 그 비타민 C를 비롯한 비타민 부분이 57%, 그리고 이제 일반 약품에서 25% 정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상반기 제약업종들이 상승 랠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해왔는데 이런 다른 부분들과 좀 비교해 보자면은 이제 다른 제약업종들은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 혹은 이제 신약 계열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돼서 올라갔다면은 이제 경남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비타민 C, 레모나 C를 비롯해 가지고 실질적인 매출 증가를 통해서 주가를 상승시켜 왔다. 그래서 다른 제약주보다는 조금 탄탄한 부분이 있다. 이런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비타민 C, 레모나 C에 지금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데 최근에는 인기 배우 김수현 씨를 통해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 실질적으로도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을 보이고 있고 2분기 실적 자체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분들이 왜 기대했던 만큼 주가가 올라가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이제 제약업종 자체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다. 지금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기술적인 반등이 조금 나올 수는 있지만 제약업종 자체가 다시 이제 주도주로서의 매력은 조금 찾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그런 부정적인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이제 경남제약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련해서 재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레모나 C를 판매할 수 있는 계약을 진행 중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가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면서 그날 이렇게 급등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다른 기관세에서 다시 매도 폭탄이 나오면서 그런 모멘텀을 받지 못하고 다시 주가를 끌어내리는 모습들, 이렇게 봤을 때 조금 앞으로 기업 자체는 좋지만 제약 업종 자체로 봤을 때 그렇게 큰 기대를 하고 가지는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먼저 결론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차트 흐름을 보면서 이렇게 패턴적인 분석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제약업종들이 올라갈 때 같이 동방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한번 급등을 하고, 급등을 한 이후에 이렇게 패턴 자체가 깃발형 패턴, 깃발 모양을 그리면서 깃발 끝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가가 빠지면서 지수 영향을 이렇게 받으면서 하락한 모습들이 보이고요. 최근 이제 접점을 형성해서 다시 반등을 시도했지만 지금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0일 이평선을 넘지 못하고 지금 다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손절가를 지키시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저점대인 손절가 부분을 잡아드리면은 이제 5,500원 라인, 이 라인대를 벗어나면은 좀 과감하게 벗어나시는 부분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이 지지대에서 반등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5,500원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면은 이제 W자 패턴이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쌍바닥형 패턴이 나오면서 주가를 다시 끌어올 수 있는 여력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그 반등을 하면서 매수 구간이나 아니면 혹은 그 전 고점대인 이제 9,500원 라인, 이쯤에서는 이제 비중을 좀 많이 줄이시고 다른 쪽으로 이제 갈아타시는 부분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앞으로 이제 뭐 하반기까지 나머지 뭐 축소한 부분 물량은 가져가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등 시 비중 축소의 관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업황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경남제약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반등폭을 좀 크게 키워주기엔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뭐 비타민C의 중국 매출에 대한 기대감 등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반등 시에는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목표가는 9,500원, 손절가는 5,500원이 제시가 된 상황이네요. 자, 반대로 백연상 전문가는 그래도 단기 좀 보유해보자라고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일단은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가장 궁금해하셨거든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뭐 경남제약 같은 경우는 다들 알다시피 뭐 레모나 같은 이런 뭐 비타민C 제품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알고도 계실 겁니다. 네. 뭐 제약주들 자체가 상당히 좋았죠. 상당히 좋았던 모습인 반면 조금 조정세가 많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뭐 제약주들 바닥권에서 상당히 많이 상승한 모습이죠. 많이 상승한 이후에 조금 횡보세, 조정세보다는 횡보세로 이렇게 조금 보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차트부터 한번 보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횡보세 이후에 조금 이렇게 시장 조정에 따라서 역시나 제약주 역시 조정을 받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 자, 이런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지만 앞전 상황에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눌렸던 모습들, 이런 구간 같은 경우는 장기 이동평균선이죠. 하단 구간에서 180일 이동평균선 구간에서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 쌍바닥 패턴 이후에 주가 자체가 조정을 다시 한번 받지 않는다면, 이제 이 구간에서 조정을 끝낸다면 주가 충분히 날아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오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 보유 관점에서는 충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뭐 매수가 자체가 7,400원 구간이죠. 7,400원 구간이다 보니까 나쁘지가 않다. 매수가 자체는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 반등 구간은 노릴 수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상당 구간, 이 정도 구간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980원 정도, 한 9,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목표가 정도 잡으셔도 이 구간까지는 반등 구간에 나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요한 부분이죠. 하단 손절가 라인, 이 정도 구간, 하단 이 정도 6,240원 구간, 이 정도 구간까지 잡으시면 충분히 뭐 손절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경남제약 단기 반등 구간 충분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니 두 분이 비슷한 관점으로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으로 충분히 좀 반등이 나올 텐데, 반등 이후에는 좀 이 관심을 좀 끄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목표가는 8,980원, 9,000원 가까이 언급을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6,240원이 제시가 됐습니다. 시청자님 궁금해하셨던 이 부분들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추가로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그 단기 반등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기간이 궁금하시군요. 김정엽 전문가님, 기간 어느 정도 보시나요? 일단 그 단기 반등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주가에서 이제 그 W자 패턴을 만드는 형성 이유가 뭐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뭐 이번 저항을 받고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은 이제 다음 주에서 뭐 다다음 주 사이에
그때 뭐 반등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은 나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2달 정도 시간을 가지고 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도움이 되셨나요? 예. 네, 앞으로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에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금 경남제약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 사이에 또 문자로도 많은 종목군들이 올라와 있었는데 휴대폰 끝자리 4736 사용하시는 시청자님께서 MK트렌드 저희에게 질문 주셨네요. 15,4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시고요. 비중은 30%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주가는 14,000원이고요. 종목 및 기업에 대한 진단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 0.7% 정도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MK트렌드 향후에 좀 이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으로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뭐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MK트렌드 같은 경우는 뭐 의류 관련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뭐 브랜드 자체가 이렇게 인지도가 높은 편입니다. TBJ 그다음에 MBA 같은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MK트렌드 같은 경우는 조금 보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MBA 같은 브랜드 자체가 중국 시장에서 지금 상당히 인기에 이렇게 팔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MK트렌드를 보유하셨다면 조금 홀딩 관점으로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일봉 차트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셔야겠죠. MK트렌드 같은 경우는 일단 일봉 차트에서 보시게 된다면 앞전 상황이죠. 자, 앞전 상황에서 계속해서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1차적으로 상승세 이후에 쌍바닥 패턴들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세 이후에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주는 이런 반복적인 패턴들이 나타난다라는 거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충분히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버틸 수 있는 구간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쌍바닥 패턴이 완성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추세적으로 받는 구간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MK트렌드를 조금 보유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주봉 차트도 한번 살펴보셔야겠는데 주봉 차트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주봉 차트 보시게 된다면 이런 구간들 자, 앞전 상황에서 1차적으로 추세 상승세 추세 상승세 이후에 재차 쌍바닥 패턴 한번 나왔었고요. 네, 이런 구간 나왔었죠. 자, 다시 한번 추세 상승 이후에 지금 뭐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MK트렌드 뭐 충분히 지금 어느 정도 보유 관점으로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상당 구간이죠. 상당 구간 보시게 된다면 이런 구간들 자 보시게 된다면 뭐 단기적으로 추세 저항대 구간들 이런 거를 조금 돌파해야지 충분히 앞전 상황과 같이 상승 구간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MK트렌드를 이 구간 자체를 조금 돌파해 주느냐 이것도 뭐 관건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목표가 정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상단과 목표가 17,000원과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손절가죠. 자 손절가 하단구가 13,500원과 손절가 잡으신다면 MK트렌드는 어느 정도 좋은 결과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MK트렌드는 좀 쟁쟁한 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3,500원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전략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전화 와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선창산업. 네, 선창산업이요. 매수가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21,000원에 8%. 8%면 비중은 크진 않으시네요. 그래도 지금 15,000원대까지 주가가 밀려서 아마 이 그간 고생이 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근데 이게 더 갖고 가느냐 아니면은 손절하느냐. 이게 막 망설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손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보유를 해야 될지 저희가 전략 함께 세워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창산업 현재 15,750원 기록하면서 0.63% 하락입니다. 21,000원에 매수하셨고 다행히 비중은 8% 정도로 크진 않으시다고 하는데요. 현재 구간에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의 전략 화면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분의 전문가가 살짝 비슷한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김정엽 전문가는 반등 시 매도, 백현상 전문가도 반등 시 비중 축소의 관점 제시를 해주셨네요. 김정엽 전문가님, 네. 일단 반등 시 좀 매도를 해보자라고 하시면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좀 미리 좀 자르는 게 더 좋겠다고 보시는 거죠? 네, 일단 과감하게 손절을 하시는 게 비중적인 면에서도 좀 그렇게 네. 털고 나가시는 게 일단은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반등 시 매도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 주가가 형성된 그 위치 자체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선창산업의 기업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면은 네. 일단 합판이나 빌트인 가구 이런 거를 이제 제조하는 이제 종합 목재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제 그리고 매출 구성 자체가 이제 목재에서 60% 그리고 이제 가구 산업에서 36% 이렇게 해서 이제 목재 산업의 대부분의 매출이 이렇게 편중이 돼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 목재 부분에 있어가지고 목재 부분에 판매량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런 흐름에 따라서 이제 이 주가의 실적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다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목재 부분에서 판매가 잘 됐다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가고 이쪽이 부진하다 그러면은 떨어지는 모습인데 상반기에는 이 선창산업이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때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은 그때는 이제 상반기 건설 업종 분위기가 지금 최고조로 이제 올랐던 시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정책적인 측면으로는 금리 인하나 부동산 활성화 정책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건설 업종 자체가 분위기가 좋았고 페인트 업종이나 기타 관련 업종들도 이렇게 상승 랠리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창산업 같은 경우도 그에 맞는 흐름을 이렇게 보이는데 일단 이제 걸리는 게 이제 건설 업종 자체가 지금 분위기가 하락 추세로 강하게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단기적인 반등을 시도했지만 다시 저항을 받고 밀려가는 흐름에 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제 선창산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앞으로 주가 전망이 이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 사업 부분에서도 이제 계절적인 측면들을 봤을 때 그리고 아니면 지금의 경기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건설 업종 자체가 치고 올라갈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다만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술적인 차트 흐름을 봤을 때 지금 흐름이 한번 지지를 받고 기술적인 소폭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 바로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살짝의 조정받고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일단 주가 차트 흐름을 한번 이렇게 놓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 상승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한번 이제 위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 부분이 지수 영향도 있겠고 건설업종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강하게 하락 추세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동그라미를 쳐드리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저점에서 지지대 그리고 이렇게 형성됐던 부분 그리고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형성이 된 가격 부분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대 구간에서 이렇게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이 밑으로 이렇게 끌고 내려간다.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그때는 여기에서 이제 손절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제 14,000원에서 14,500원 부근 이 지점을 뚫고 나가는 지점이라고 일단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이제 반등을 한다 했을 때는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전 고점대가 형성됐던 부분에 조금 하단으로 위치는 구간이죠. 이 18,000원 라인까지는 반등 시 기대하는 목표가가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창산업 종이 목재 업종에 포함이 되어 있고 아무래도 가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종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현재 관점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반등은 좀 줄 수 있다고 하네요. 목표가 18,000원, 손절가는 14,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역시 반등 시 비중 축소의 관점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백현상 전문가님은 어떤 전략 좀 세워주실 건가요? 일단은 선창산업 기업적인 내용에서는 김정혁 전문가님은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그래서 기술적인 면으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창산업 같은 경우는 추세적인 상승세가 꽤나 많이 나왔던 종목이죠. 가구 관련해서 합판 이런 제조업체의 종목들이 꽤나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던 모습들 NX뿐만이 아니라 보르네오 그다음에 선창산업같이
뭐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모습인데 일단은 뭐 조정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전 구간에서 선창산업 같은 경우는 이런 구간들 바로 쌍봉 구간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자, 주가에서 가장 무서운 구간이 바로 쌍봉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그만큼 단기적으로 저항대를 고점 구간에서 두 개의 저항대를 만들었다는 거는 이 구간 자체를 돌파하기가 꽤나 힘들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조정세 자체가 하단에 120일 이동평균선 구간까지 나오기 때문에 자, 이 구간을 살짝 이탈한 구간을 다시 한번 이탈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손절 라인으로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보유 관점으로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상당구가 17,000원 구간 11일 이동평균선 구간이죠. 단기 반등을 통해서 조금 종목을 빠져나오시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 17,000원 잡아드리겠고요. 자, 중요한 구간 손절가인데 하단 구간 앞전 상황에서 이 구간 자체가 강력하게 지지라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120일 이동평균에서 살짝 이탈을 하더라도 하단 구간 13,500원 손절가 잡고 진행을 하신다면 선창산업 유관 이탈하지 않는다면 괜찮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선창산업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3,500원 잡아주셨고 반등 시 비중을 줄여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시청자님 그래도 반등 이용해서 매매 잘해보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의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종목 상담은 좀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은 여기서 좀 보내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움직임 다행히도 낙폭을 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코스피 지수는 1907포인트, 0.41% 하락이고요. 코스닥은 1% 넘게 하락을 하다가 현재는 0.91% 하락입니다. 67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잘 버텨낼 수 있을지 다음 주를 위한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